황금소는 전 세계를 무려 500회 가까이 여행한 경험을 가진 여행광입니다. 그 중에서도 좋게든 나쁘게든 기억에 남는 국가가 쿠바입니다.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로서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국가로 악명이 높습니다. 황금손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2000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닷새 동안이었습니다. 황금손은 쿠바를 다녀온 흔적이 여권에 남으면 미국 입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시티 공항에서 여권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종이 쪽지에 기록된 일회용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 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4시간가량을 카리브해를 가로질러 비행한 항공기는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여권 외에 한국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1시간여의 복잡한 입국 수속을 거쳤는데, 쿠바 이민국에서 여권 외에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의 신분증까지 제시를 요구하는 이유는 쿠바의 적대국인 미국인의 입국을 저지시키려는 의도로 짐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을 들었으니 말쑥한 차림의 청년이 황금손에게 반갑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 청년은 황금손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마침 자신이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았는데 당신은 황금손 본인을 지칭합니다. 당신을 대가 없이 안내하고 운전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황금손은 그 청년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그 청년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면서 그 청년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있었지요. 서툴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였는데 그 청년은 일단 숙소부터 정하자고 하면서 호텔은 비싸니 자신이 잘 아는 민박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자그마한 방이었고 욕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이었는데 방값은 아침 식사를 포함해서 1박에 $100씩이었습니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이가 지긋한 여주인이 친절하게 해주어서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하고서 시내 투어를 나가는데 청년이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야 한다길래 어제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연료도 가득 채웠는데 30-40km도 주행하지 않은 차에 무슨 연료를 또 넣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집 밖에 차를 세워놓고 밤을 새워 차에 대기하면서 더위 때문에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자동차의 기름이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순간 황금손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 청년이 황금손의 안전을 위해 고생했다기에 기름을 다시 채우라고 했습니다. 당시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숙박비로만 기름값을 포함하여 $160를 써버린 격이었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유적지들을 구경한 후 점심은 이탈리아인이 운영하는 파스타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였답니다. 점심 식사도 그 청년이 어딘가로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하고 황금손의 의지대로 간 것이었습니다. 오후까지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청년에게 랍스터를 요리하는 음식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원래 쿠바 해역에서 잡히는 것은 랍스터가 아니라 침 2개가 길쭉하게 솟아있는 닭새우지만 일반인들은 랍스터와 닭새우를 혼돈하기 쉽습니다. 황금손이 랍스터를 먹겠다고 하자 청년은 스스럼 없이 자기가 잘 아는 집이 있다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제대로 된 출입문이나 간판도 없이 영업을 하는 무허가 식당이었습니다. 음식도 영 엉망이었고요. 그다지 비싸지 않은 와인 한 병을 곁들였는데 청년과 황금손 두 사람의 식사비 청구서가 $300를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연 실색할 일이 없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산도 설고 낫도 선 이국 땅에서 당한 사람만 바보가 된 것입니다. 음식값이 비싸다고 항의를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서 사탕수수를 발효시켜 만든 럼주 한 병을 마시고 분을 삭혔답니다. 그날 저녁부터 청년에게서 자동차의 키를 뺏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 아주머니와 식사를 하면서 그 청년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바깥에서 황금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경찰이나 권력기관과 밀착되어 있으며 자신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매출의 절반 정도를 소개비로 지불하면서 영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하게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과연 그 청년은 렌터카 옆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황금손은 짐짓 모른 척하고 밖으로 나갔더니 그 청년이 다가와서는 자기가 오늘 아침까지 경호와 운전을 했으니 그 비용을 내라는 것입니다. 마침 휴가 중이어서 무료로 안내하고 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시뻘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황금손이 치를 떨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얼마를 요구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틀치 야간 경호 비용과 오늘 아침까지 사흘 동안의 운전 및 안내비 등 모두 $500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쿠바 노동자들의 하루 인건비가 $1에도 못 미쳤는데 기가 막혔지만 어쩌겠습니까? 자동차의 기름도 기름 탱크의 드레인 밸브를 열고 빼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민박집으로 들어가서 짐을 싣고는 시내에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시설이나 안전 등 모든 면에서 민박집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좋았지만 호텔비는 아침 식사를 포함해서 하루에 $50였습니다. 쿠바 공항에서 말쑥하게 차려입은 청년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일을 당한 후에는 쿠바에 단 1시간도 머물고 싶지 않더군요. 하지만 원래 예약한 항공권을 물리고 새로 티켓을 끊으려고 알아보았더니 페널티가 엄청나서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호텔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틀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가 인간의 정신을 썩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손을 내밀며 돈을 요구하는 거짓대가 우글거렸고 치안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벌써 쿠바를 다녀온 지 23년이 흘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 세계의 200여 나라 중 러시아나 중국, 북한과 가까이 지내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은 거의 전부가 정신상태까지도 썩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주변의 중국이나 러시아, 김정은이 같은 모지랭이에게 충성을 바치려는 인간들은 자진해서 이 나라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쿠바, 사회주의가 지속되는 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금소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출산강국으로 이끄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